자, 그 상당 증발량까지 했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프리터물 5번에 보시면 소요 방열량 계산해 가지고 나오죠. 소요 방열량. 자, 우선은 공식 한번 적어 볼게요. 아직 흡수가 덜 됐나? 잠깐만요. 충전을 했는데. 오케이. 자, 5번 소요 방열량. 자, 소요 방열량은 방열 개수 곱하기 온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소요 방열량, 요 녀석은 온수 보일러의 경우 온수 보일러 450 곱하기 62도 분의 온도차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 650 곱하기 81분의 온도차.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조금 외우셔야 돼요. 따로 이해하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표준 증발량이 표준 방열량이 450입니다. 450. 그 다음에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표준 방열량이 650이에요. 650. 그 다음에 요 밑에 62도 62, 81 같은 경우는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62분의 온도차, 81분의 온도차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열 면적. 자, 방열 면적 같은 경우는 A는 QR 분의 Q로 나타내고, 자, 요 A는 당연히 면적이겠죠. 면적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미터의 자승. 그 다음에 QR은 뭐냐면은 방열기의 방열량. 방열기. 자, 여러분들 방열기 뭘까요? 방열기. 우리 학생들이 방열기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딴 거 어려운 거 외우지 말고 라디에이터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을 해요. 라디에이터 뭐예요? 화장실 밑에 놔두는 따뜻한 우리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가 지나가면 따뜻한 열기를 내주는 게 라디에이터잖아요. 화장실 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방열기, 열을 내는 장치, 열을 전달하는, 실내로 직접 열을 방출시키는 장치, 요게 방열기예요. 그래서 방열기의 면적, 라디에이터 이렇게 있으면 라디에이터의 면적이 다 있겠죠. 위아래 면적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 요 방열기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에 많이 나와요. 얘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주 문제로는 방열 면적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열 면적은 미터 자승은 QR이 뭔가요? 거기 보시면 방열기의 방열량. 방열기가 주철이냐 아니면 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그 방열기의 방열량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열기의 방열량 QR을 나타내고요. 방열량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로 나타내고요. 분의 Q는 당연히 열량인데 난방부하가 되겠죠. 난방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럼 어떻게 되냐? 킬로칼로리 퍼 아워 사라지죠. 킬로칼로리 아워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미터의 자승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 자, 이해가시죠? 방열기의 면적에다가 난방부하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방열 면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다 외우란 소리네요. 다 외우란 소리네. 하여튼 요 공식 두 개, 온수 보일러, 증기 보일러의 소요 방열량 해서 요 온도 들어가는 식 있죠. 450 곱하기 62분의 온도차, 650 곱하기 81분의 온도차. 요 공식은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에너지 필답형 보실 때.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에너지 기능사 필답형 시험 칠 때는 요 두 개는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 다음 방열 면적 구하는 공식. 방열 면적. 요걸 꼭 외워주시고. 얘를 다르게 적으면 Q는 A 곱하기 QR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난방부하. Q가 난방부하잖아. Q가 난방부하잖아. Q가 난방부하고, 자, 좀 지울게요. 요거를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해를 조금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Q 난방부하. 자, 얘는 A 곱하기 QR이란 말이에요. A가 뭐예요? 면적. 미터의 자승. 근데 무슨 면적? 방열기의 면적이잖아, 방열기. 그러면, 방열기의 면적에다가, 방열기가 얼마나인데, 방열기 크기가 얼마나인데, 방열기가 이만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열기의 면적 곱하기, 그 방열기의 방열량,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로 나타내는데 방열기의 크기가 있을 거고 그 방열기가 발생시키는 방열량을 곱해주면은 난방부하가 되겠죠. 당연히 난방부하. 실내를 대표주는 거잖아요. 실내를 대표주는 거기 때문에 방열기의 면적, 방열기 크기 클수록 당연히 용량이 크겠죠. 크기에다가 그 방열기의 방열량 열을 얼마만큼 발생시키는데 그거를 곱해주면 난방부하란 말이에요. 그럼 단위 환산해보면 미터 자승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면적 구해라. A는 치환하면 되니까 QR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A는 그죠? 치환한 거죠. 치환. 그러면 방열기의 방열량을 구해라. QR은 놔두고 넘어가니까 A분의 Q.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게 다 응용 공식인 거예요. 응용 공식. 치환만 할 줄 알면. 그리고 요 공식 하나만 외우면 응용이 다 되는 거예요. 난방부하는 면적에다 방열기 면적에다가 방열기의 방열량을 곱하는 거다. 요것만 외우시면은 뭐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 방열기의 방열량을 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중요하구나.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단위하고 같이 외울 게 많죠? 왜냐하면은 공식이니까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이해를 하고 외워버리면은 잘 외워지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버리면 아 머리에 박히는구나 요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두 번이 I got it? I got it입니까? I got it. 자, 그 다음 6번 섹션 수. 앞에서 우리 방열기의 방열량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부반 노가릿이라고. 자, 좀 이따 문제 풀면 I got it 될 거야. 자, 그래서 섹션 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라디에이터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눈여겨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라디에이터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쪽수가 있습니다. 쪽수 섹션으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배관으로 물이 들어와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럼 왜 나눠놨냐? 뭐 이동해서 설치하는 때 이제 뭐 비좁은데 설치하기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넓어져요. 이 커다란 거는 전열 면적 요 기티밖에 없잖아요. 요 기티. 근데 얘는 이 사각형 전부죠. 사각형 전부. 이 전열 면적이 더 크단 말이야. 같은 면적에서. 전열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섹션 수를 나눕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를 쪽이라고 합니다. 쪽. 라디에이터의 쪽. 그리고 좀 유식하게 나타내면 섹션 수. 섹션이라고 해요. 그럼 요 섹션 수는 뭐냐? 라디에이터 하나에 요 섹션이 몇 개가 달렸냐? 요거를 구해라 라는 게 섹션 수를 구하는 공식이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 녀석은 자 앞에서 우리가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제가 방금 했어요. 방금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이 뭐냐? Q는 면적에다가 면적부터 하지 말고 방열기 발생량에다가 발생열량 발생기 발열량에다 곱하기 면적이었죠. 면적이었어. 근데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생겼으면 면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섹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요 하나하나에 발열량이 다 있겠죠. 이게 방열기잖아. 방열기가 3개 달렸어요. 3개. 그럼 방열기 3개니까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식에서는 n으로 나타냅니다. n으로.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확한 방열기의 난방 부하를 구하는 방법은 방열기의 발열량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개수가 된다고. 개수 n 개수. 그래서 얘가 난방 부하. 난방 부하. 난방 부하라고 적으면은 안 되겠고, 이게 라디에이터의 열량 뭐 이렇게 적으시면 방열기 열량 이렇게 적을게요. 자, 방열기 열량. 얘는 방열기 발생 열량입니다. 발생 열량. 쪽당 발생 열량에다가 그 쪽의 면적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이해해 버리시면은 외우기가 쉽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섹션이야, 섹션. 얘는 면적이고 얘는 방열기 발생 열량.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난방부하로 적을게요. 난방부하.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섹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치환하면 되죠. n 빼고 n만 남기고 다 넘기니까 q 나누기 qr 곱하기 a 되네. 그럼 난방부하 나누기 방열기 발생열량 그리고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QR 곱하기 A분의 Q라는 공식이 그 프린터물에 적혀 있는 겁니다. 섹션 수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뭐 대략 쪽수가 11.77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11.77 하면 무조건 반올림 하셔가지고 한 개 더 12. 그래서 12쪽 요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답을 적을 때. 무조건 반올림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풀다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정리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네요. 공식이 생각보다 많죠? 프린터는 3장인데 공식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알아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보시면은 7번 7번에 EDR 상당 방열 면적. 위에서 방열 면적 구했는데 또 방열 면적이 나오죠. 상당 방열 면적이라는 거는 표준이 되는 방열 면적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따라서 방열량이 다르고 방열기의 재질, 종류에 따라서 방열량이 달랐는데 얘는 기준이 되는 방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왜냐하면 자, 공식을 우선은 적어 볼게요. Q는 EDR 곱하기 얘가 QR 해서 방열기의 방열 면적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QR이 아니고 이건 좀 고쳐주세요. QS입니다. QR이 아니고 QS예요. 프린터물 요거 잘못됐네요. QS입니다. QS. 그래서 Q는 난방부하가 되고 난방부하 또는 방열량이 되겠죠. 난방부하 또는 방열량. EDR은 상당 방열 면적이니까 미터의 자승으로 나타내겠죠. 난방부하는 kcal/h고. 자, 그 다음 QS는 뭐냐면 얘는 표준 방열량이에요. 표준 방열량. 온수든 증기든 표준 방열량이란 말이에요.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에서 온수일 때는 450 kcal/m 자승 아워가 되고요. 얘가 증기일 때는 650 kcal/m 자승 아워가 되는 거예요. 650 kcal/m 자승 아워.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 방열량을 곱해줬잖아요. 표준 방열량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 방열량은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 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준 방열 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얘가 표준 방열량 kcal/m 자승 hour라고 나타내니까 미터 자승 사라지고 kcal/h라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 그래서 EDR 구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나왔죠? EDR 넘기면 되죠. EDR은 Q에다가 나누기 QS 해가지고 EDR은 미터의 자승이고요. QS는
표준 방열 면적, 표준 방열량 면적이 아니고 온수는 450 kcal per 미터 자승아워, kcal per 미터 자승의 아워가 되고요. Q는 전기일 경우는 650 kcal per 미터 자승아워가 되고, Q는 kcal per hour잖아요. kcal per hour. 그렇기 때문에 kcal per hour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미터의 자승 EDR이 된다고. 상당 방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면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난방부와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니까 난방부가 다 다를 수 있죠. 난방부가 다 다르니까 EDR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공식 정리 다 했습니다. 프린터물 제가 받으라고 했던 거 아까 전에 그 첨부 파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 5분 정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